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김지성입니다. 수요일 아침인데요, 5월 3일입니다. 제가 그 시황을요 주간별로 하는 게 그래도 저한테 제일 편할 것 같은데요, 매일매일 할 수도 없고 주간으로 하면은 보통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사람들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금요일 월요일은 뭐 다른 데서 많이 들으시니까 제가 수요일날 하는데 그냥 그때그때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하기로 하고요. 지금 5월 3일이고 지금 아침에 보니까 코스피가 2508인데 한 0.6% 빠졌는데 어제 미국에서 한 1% 정도 빠졌으니까 이 정도 빠질 걸로 예상이 됐었고, 그 다음에 원달러는 지금 1339원 쪽에 있는데 이거는 뭐 무조건 한국은행 개입입니다. 요즘 한국은행 개입 아니면은 이거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. 한국은행이 매일 팔고 있는데 나름대로 1340원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원달러 좀 빠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레벨에서 실제로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 빠질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이렇게 못 빠지는 이유는 진짜로 달러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. 달러가 수급에서 모자라니까 한국은행이 어차피 달러를 그런 마켓에 팔아줘야 되거든요.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. 박스 안에 있다고. 그래서 넣어주기는 해야 되는데 넣어주는 방법이 지금은 좀 강하게 넣어주고 있고, 저기서 계속 막아주면 위로 올라갈 때는 거기 막혀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약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뭐 1370원, 1400원 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여기서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전에 생각하고는 달라진 게 없고 그 이유는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리고 금리는 지금 10년짜리 저는 국제 퓨처스 사실 보거든요. 이게 114.099, 한 0.4 정도 올랐는데 호가로 보면은 한 1bp, 2bp밖에 안 오른 거거든요. 수익률로. 어저께 미국에서 10년짜리 금리가 15bp 올랐거든요. 그걸 감안하면 많이 안 올랐다. 결국 우리나라 금리는 3년, 10년짜리가 계속 같이 다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미국은 어제 금리가 2년짜리, 10년짜리 다 15bp가 올랐습니다. 여러분 금리가 하루에 15bp 오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엄청 많이 오른 겁니다. 그리고 다른 것도 좀 보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유가는 제가 80선에서 그때 오펙에서 뭐 감산하고 할 때 80달러 위로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82, 3까지 갔다가 지금 71입니다. 빠진 이유는 뭐 그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,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미국이 비축류를 좀 더 풀고 있는 것 같아요. 비축류 푸는 게 원래 계획이 있긴 있었던 건데 그 세일가스 관련돼서 뭐 바이든이 뭐 대박으로 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, 하루에 거의 30만 배럴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. 지금 줄이고자 했던 게 한 100만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50만도 안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공급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거고요. 오늘은 말이 길었지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어저께 주식시장 미국 거를 보면은 주식이 한 1% 정도 빠지고 금리가 2년짜리 10년짜리 둘 다 한 15bp 올랐어요. 그리고 FOMC가 앞으로 한 뭐 20시간 안 남았잖아요. 이제 오늘 밤에 하는데 참 제가 그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실시간 방송합니다. 2시 40분부터 새벽에.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 한번 봐주시고요. 그래서 어쨌든 FOMC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는 사실 뭐니 해도 그 미국 은행들의 이슈가 다시 일어났어요. 은행들이 좀 시끄러워지니까 웨스트 얼라이언스 이 두 개가 어저께 주식이 한 20% 정도 빠졌어요. 그런데 기억나십니까? 그저께 퍼스트 리퍼블릭 그거 JP 모간이 사가면서 정리가 된 것 같았잖아요. 그날 딱 끝나고 났는데 바로 다음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치 시장이 뭐 원바이원 순차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보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20%씩 폭락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식이 빠졌거든요. 그리고 이 은행권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일 FOMC 이제 발표를 하는데 금융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금융위기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금융위기로 가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좀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할 것이고, 그러면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금리를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가 날 것이다. 그래서 FOMC가 금리를 잘 못 올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어제 하루 사이에 그런 게 많이 된 거예요. 그래서 2년짜리가 15bp나 내려왔는데 내일 FOMC는 25bp 올릴 것 같아요.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하에 대한 아니면 뭐
유지에 대한 거를 강하게 얘기하느냐 아니면 강하게 얘기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, 어쨌거나 어제 시장을 보면은 이 중소은행의 이슈가 줄어들 것 같은 게 다시 살아난 게 그 이슈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시작한 게 지금 3단계인데,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기억나십니까? 3월 8일 날 실리콘밸리 은행이 좀 이상한데? 이렇게 했는데, 그날이 목요일인가 그랬는데 그 주말에 그냥 파산시켜 버렸잖아요. 그 파산시킬 때 파산을 먼저 하고 FDIC, 미국의 예금보험공사 같은 데죠. 거기서 지네가 다 맡은 다음에 파산을 시키고, 그리고 나서 그 자산하고 예금을 갖다 이렇게 따로 팔았어요. 그 FDIC 그 책임으로 완전히 관이 주도가 된 거죠, 정부가. 그래서 해결을 했거든요. 그 파산 후에 인수를 시키게 한 거죠. 그런데 그저께 그 FRC, 그러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그걸 한 걸 보면 표면상으로는 민간 주도 비슷합니다. 파산, 제가 법률적으로 되게 복잡한데, 파산을 일단 했는데 FDIC가 이거를 자기 책임으로 다 이제 한 개씩 쪼개서 판 게 아니라 JP모간 목을 비틀어 가지고 니네가 다 사라 그래갖고 JP모간이 결국 자산 전체와 예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샀어요. 그러니까 이제 JP모간이 다 하게 된 거죠.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, 우선주는 인수하는 거 아니다, 그 다음에 채권은 인수하는 거 아니다, 그건 아주 명목적으로 얘기하고 보통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. 그런데 마켓의 해석이나 제 해석은 보통주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가격이 거의 빵이 될 거니까.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우선주와 채권은 인수를 안 하고 나머지만 인수를 했으니까 거의 자본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. 그러니까 이건 거의 0을 갔기 때문에 제로가 되니까 말하지 않더라도 시장 가격이 0이 되는 거죠. 그러면 SBB와 지금 FRC의 차이를 보면, 표면적으로는 SBB는 뭐 정부가 주도한 거고 이거는 민간이 주도한 거지만, 실제로 보면은 민간이 주도했다고 하나 뭐 정부가 JP모간 목을 비트는 거죠. 야, 니들 좋은 말 할 때 이거 좀 해가라.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. 그거를 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50 빌리언, 500억 불을 빌려줬거든요. 연준이 빌려줬나, FDIC가 빌려줬는데 그 금리를 제이미 다이먼한테 물어봤어요. 기자가 몇 퍼센트에 빌렸냐고. 답을 못했거든요. 굉장히 싸게 빌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정부가 돈도 빌려주고, 그리고 야, 니들 이것 좀 해. 그렇게 하고, 예금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자산. 근데 그 자산은 전부 퍼스트 리퍼블릭 자산이 그 돈 많은 사람들 자산이거든요.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JP모간은 이 딜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. 자, 내용은 되게 그런 거고,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을 얘기 드리면, 자,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또 벌어질지도 모르죠. 이제 뭐 웨스트 얼라이언스 이런 데도 또 이런 식으로 될지도 모르겠는데,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어쨌든 코스트가 들은 거잖아요. 그 이유는 뭐냐면, 이런 은행들이 예금을 받아가지고 너무 긴 채권을 샀던지 어쨌든 손해가 난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파산을 하고 인수를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과연 코스트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. 비용이 들었는데 이걸 누가 지금 내고 있느냐,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. 몇 명이 나눠서 내는 건데, 첫 번째 내는 사람은 주주입니다. 지금 SBB든 FRC든 간에 주주들은 다 빵 됐어요. 주가가 다 0 됐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도 막 퍼스트 리퍼블릭 막 사고 하셨는데 그거 다 빵 됐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주주들은 제일 먼저 피해를 본 거고, 두 번째는 이제 채권들, 우선주나 뭐 이런 시니어 뎃, 쉽게 얘기하는 채권들, 주로 기관들이 갖고 있는 거죠. 이건 좀 애매하게 됐어요. 애매하게 됐지만 뭐 한 중간쯤 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SBB 경우에는 그 FDIC가 전부 FDIC 책임으로 했잖아요. 그러니까 예금과 자산을 잘 팔았다면 자산이 좀 남았겠죠. 그걸 가지고 이거를 좀 갚아줬을 거예요. 그걸 잘 못 팔았다면 뭐 다 안 줬을 거고.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면, 들리는 바에 의하면 손해본 금액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본금을 약간 넘는다 그랬거든요. 만일에 똑같다 그러면 주주들이 다 터졌으니까 이 채권은 다 제대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. 근데 조금 넘었다고 하니까 뭐 80%, 90%만 받는 거고, 지금 어저께 FRC 경우에도 제가 그 법률 다큐멘트나 뭐 이런 걸 다 못 읽어봤지만 느낌으로 볼 때는 자산과 예금을 전부 JP모간이 가져갔는데 그 금액이 FRC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가격이 아니었을 거예요. 그러면 남은 금액이 좀 있었을 것이고, 그 금액으로 채권과 우선주를 줬을 테니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받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런 데트들이 뭐 제가 볼 때 30센트, 그러니까 1불짜리면 30%, 50% 막 이렇게 거래된 것 같은데, 그거
그거보다 더 높게 받지 않을까. 용감하게 샀던 사람들은 조금 더 받지 않을까 싶어요. 어쨌거나 주주는 자기 돈 다 날렸고 채권 갖고 있던 기관들은 어느 정도 날린 거예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예금을 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날렸죠. 그 예금이 그 예금보험공사가 원래 보장해줬던 거, 그 사람들이야 뭐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어차피 뭐 받는 거지만 보증이 안 돼 있는 예금을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. 우리로 하면 5천만 원까지 해주는 거, 그 이후 그거보다 더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보증 안 된 거는 SBB 경우에는 뭐 정부가 뭐 1년 동안 무조건 내가 무조건 다 해줄게.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다 받은 거예요. 관에서 끝내준 거고, 요번에는 뭐 관에서는 안 해줬지만 JP모간이 예금을 그 예금자 보호만 된 것만 가져간 게 아니거든요. 통째로 다 가져갔거든요. 그러니까 JP모간이 망하지 않는 한 예금 다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금자들은 결국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은 거예요. 그러면 아까 주주와 채권자들이 손해본 금액에서 손해본 게 조금 더 있잖아요. 그럼 그건 누가 손해봤을까요? 결국 FDIC가 받고 결국 국민이 본 거죠. 세금으로 커버할 테니까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주는 완전히 빵 됐고 모든 걸 다 날렸고, 채권이 어느 정도 날렸고, 채권이 대부분 그래도 한 8, 90% 받고, 그리고 한 20% 손해 본 거는 이제 예금주가 아닌 이제 세금으로 막았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 깨끗하게 자본주의로만 본다면 1번 주주는 다 날아가는 게 맞고요. 예금자들과 채권자들은 사실 똑같은 비율로 나눠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예금자들을 우선을 하고, 우선한 정도가 아니라 예금자들은 돈 다 받아가게 하고 결국 채권자와 일반 국민이 나눴다. 근데 그 나눈 비율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으로 볼 때 그래도 채권자들이 조금 손해를 더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결국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. 결국 금융 시스템에서 요번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비용이 나눠지게 됩니다. 예전에 리만 때나 또 그 전에 뭐 베어링 파산할 때 이럴 때는 조금씩 다 달랐거든요. 그래서 요번에 파산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눴다,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그때는 어떻게 돈 나눴나 이런 거는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